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선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죠?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간 종목 엑스레이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요. 매주 월요일은 주간 증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자. 그다음에 목요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 시간에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필요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주식의 거의 전부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시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 없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봤던 종목에 대한 피드백,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을 하시는 트레이더라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데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숏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간을 두고 가져가는 단기 스윙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어느 것 하나를 놓치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죠. 시드 비율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는 사실 손실이 나더라도 하루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금액만큼 들어가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데이는 장 마감 후에 뉴스나 미장, 전날에 미장을 체크를 해서 베팅 종목을 장 시작 전에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숏은 대시세를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게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목표 수익을 조금 짧게 보고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수익을 보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숏으로 가는 개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스윙. 단기 스윙은 최대 한 90일 정도까지 보고 매집된 날로부터 90일 정도까지 내가 목표가를 설정해도 목표가까지 얼마나 홀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능력이 되겠죠. 이 단기 스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식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도 테마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차트에서 매집 흔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 나름대로의 매수 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고 나서는 1차 목표 25%까지 익절하고 나서 눌림목에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목표까지 홀딩하는 겁니다. 이 1차 목표 25%를 익절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이든 뭐 로켓처럼 빵빵빵빵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어, 떨궈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흔히들 말하는 눌림목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뭐 20% 이상 그리고 상한가 근처까지 쭉 한번 물량을 흡수했다가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까지 계속 시가까지 빼버리는 그런 눌림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라인을 중간 정도에서 잡아서 눌림목 2, 3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주도 테마와 시장 분석과 매집 흔적 그리고 매수까지 내가 목표했던 금액 그대로 잘했단 말이죠. 근데 25%만 먹고 나오는 것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미 25%의 수익이 있는 상황에서 눌림목에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음. 만약에 얘가 나의 판단이 틀려서 흘러내려서 25% 수익금까지 다 반납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때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종목에서 잃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부분들, 이거 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다 차트를 뒤에 천천히 한번 보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월요일 날 제가 주간 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장이 움직일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연준이 지금 긴축 사이클을 했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노동수요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의 우려라는 것들이 없습니다라는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이 이번 주에 큰 거래량 없이 수급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오늘 밤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에 따라서 내일 수급이 확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 빠질 수도 있겠죠. 저는 전자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주식을 보유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수량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11월 6일 날 830만 주 금지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450만 주니까 한 40% 정도에 대한 물량이 상환이 됐죠.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지수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공매도가 상환이 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라는 것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얘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해보죠.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제가 검색식에서 말씀드렸던 이 15가지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 한번 보죠.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도 저번 주에 나왔어. 어제 상한가도 갔었고 24% 정도 되죠. 아프리카 TV는 저번 주에 나왔을 때는 저는 재료를 체크를 안 했어요. 사실 뭐 놓친 부분은 있어요. 놓친 부분이 있지만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주봉을 보는 것처럼 대시세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나 현재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재료 어떤 재료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는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좀 게으른 부분이 있었고, 일단 트위치가 아프리카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트위치가 2월 말일을 종료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이제 끝난다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제 상한가 갔고 지금은 좀 흘러내리는 모양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큰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수급 자체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찝어서 말씀드렸던 종목만 좀 볼게요. 드림도 지금은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추세를 한번 유지를 하고 수급이 들어왔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평선을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드림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일단은 재료죠. 차트상으로는 2018년에 쭉 물량을 틀고 나서 가매도가 진입을 했고 다시 수급선이 들어온 이 시점에서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1년, 2년, 1년, 2년, 3년, 4년 정도 되죠. 4년 정도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다면 저는 목표가가 여기죠. 목표가는 5천원 부근에서 전부 익절을 할 겁니다. 그 뒤로 올라가는 것들은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수급선이라는 것은 검색식 안에서 튀어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뭐 섹터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수급선을 분석하고 어디를 내가 매수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도 시간 될 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얘기를 더 해보죠. 데이, 숏, 단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부분에 시드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가시면 돼요. 나는 데이를 계속했고 데이가 너무 재밌어. 데이가 승률이 좋아. 그러면 데이에 뭐 70% 이상 금액을 쏟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숏은 뭐 이거는 나는 크게 관심 없어. 한 10% 정도. 그다음에 단기 스윙에 한 30% 정도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아예 반대죠. 밑으로 갈수록 좀 높습니다. 단기 스윙은 억 단위가 되는 거고, 숏은 천 단위가 되는 거고, 데이는 그날 잔고 상황에 따라서 현금 보유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보세요. 제가 최근에 숏을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7,100원, 7,200원,
부근에서 라인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10% 수익을 봤죠. 효성 OMB 자체는 수급선이 보여요. 수급선이라는 것 계속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수급선, 수급선. 그리고 여기 수급선. 라인을 다 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라인 7,100원, 200원 라인은 이 라인인 거죠. 수급이 한 번, 두 번. 이것이 돈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죠. 돈은 들어왔지만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섹터 자체도 식품 비료 쪽 나쁘지 않고, 하지만 대시세를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집을 라인 매집을 했고 10% 올라올 때마다 자동 매도를 걸어뒀던 거래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겠죠. 몇 번이나 수익을 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를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체크를 해줬던 종목들 중에서 보세요. 빈대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가스에 대한 재료도 있고. 그래서 체크를 해뒀던 종목들 중에서 라인이 아래에 있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에 수급선이 들어왔고, 수급선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라인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잡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을 1, 2차로 진행을 했고 10%될 때 자동 매도. 데이로 들어와서 10% 이상에서 팔고 나온 거. 정확하게 9,500원을 팔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전 종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해야 되고 종목을 분류를 해야 되고, 내가 데이만 할 거야, 뭐 숏만 할 거야, 장기만 할 거야, 단기만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 고민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과감 없이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금액도 늘어나게 되고 자신 있는 매수,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로 바꿔서 볼게요. KCS, FST. 여러분들이 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종목들 중에서 내가 분류해 놓던 관심 종목인데 저 종목이 여기에도 떴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새로 나온 종목들은 몇 개 안 보이네요. KCS, FST, 그다음에 남성도 보이네요. 영풍정밀, 신화콘텍, 델테크노스 정도 보이죠. 새로 보이는 종목들. 차트적으로는 뭐 크게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없어요. 다만 섹터로 본다면 남성이나 코리아 FT, 코리아 FT는 괜찮네요. 지금 끄은 게 수급선입니다. 여러분들. 수급선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어, 갈, 지금 시동을 걸 거야 라는 선도 보이죠. 그래서 한번 시세를 올렸다가 거래량 터진 적 없이 쭉 흘러내렸어요. 여기 시가를 이탈해서 쭉 이 라인까지, 여기 음봉 보이시죠? 음봉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 내린 상태. 사채도 한번 확인해 주고, 사채 없고요. 회사 괜찮고, 재무 상태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이런 과매도가 진입한 구간들 왜 괜찮다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관점을 좀 잡아 가셔야 돼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 2010년에 상장을 해서 한 번도 시세를 뿜은 적 없이 하락 라인. 여기가 우리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급선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서 지금 라인을 그었어요. 근데 2012년에 지켰던 라인과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자, 3,000원에서 6,000원, 100% 시세. 100% 시세는 뭐 뿜었다라고 말도 할 수 없어요. 100% 시세 갔다가 다시 물량 쭉 털어내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게 18년. 자, 그리고 수급선 들어온 게 18년 중반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었죠. 이것도 시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차트와 재료는 완성이 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 현대차 관련 주이기도 하고 자율주행과도 섹터가 연관될 수 있다. 계속 자율주행 쪽이 우리가 눌림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모바일 마찬가지죠. 똑같이 자율주행 관련주고 엑세스는 이미 한번 갔다 왔고 다시 한번 더 올렸어요. 이거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얘기만 하자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다 보여드리고 싶죠. 2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며칠이야? 한 50일 정도 됐네요. 자, 똑같은 검색식이에요. 똑같은 검색식에서 수급과 차트만으로 이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부 한동훈주죠. 부방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었고, 태평양은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뭐 이상하게 재료가 붙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매집을 하고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면. 한 달 전에 우리가 11월 8일 똑같은 식에서 나왔던 거예요. 한 달 전에. 금방 2달 전 거를 보셨고, 똑같은 거. 경보, DNF, TSE, 강명전기, 다른 종목들이 골고루 나오죠. 그래서 오늘 봤던 이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한 달, 2달 뒤에 시세를 뿜고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한 셀렉을 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저는 모으고 있는 종목이 자율주행주가 하나 있고 트레이더라면 데이숏, 단기 스윙 전부 다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수익금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단기 스윙 안에서 조금 더 투자를 열심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넘겼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세요. 다 이해를 하셨는지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